이번 시간은 페이지 243페이지 미장 및 타일 공사 파트에서 미장 공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 공사는 바르는 마무리 공사가 미장 공사가 됩니다. 바르는 공사죠. 자, 먼저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를 간략히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특성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 이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는 일반적으로 이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하냐 공기가 필요하냐 이것으로 수경성과 기경성 재료는 구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화 과정에 촉매 작용을 누가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경화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거죠. 경화 과정에 물이 촉매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 경화 과정에 공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기경성 재료죠. 공기 중에 CO2 탄산가스입니다. 얘가 필요한 것이 기경성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수경성 재료는 자, 이 시멘트, 이 모르타르가 되겠죠. 그냥 모르타르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정하죠. 그래서 석고성 플라스트나 이런 것이 석고플라스트 이것이 수경성 재료가 됩니다. 석고플라스트. 원래 플라스타라는 것은 바르는 미장 재료를 총칭해서 보통 붙이는 말입니다. 플라스트라는 개념이. 플라스트는 바르는 미장 재료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럼 기경성 재료는 흙질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아니면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자, 돌로마이트는 원래 돌의 이름이죠. 백운석이라는 돌의 이름입니다. 돌 가루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다 해서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그러면 앞에다 플라스트 붙인 것들은 자, 미장 재료를 바르는 총칭에 부르는 말이고 앞에다 재료를 부착해서 무슨 플라스트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 얘가 경화가 빠릅니다. 얘는 경화가 빠르고요. 얘는 그리고 해반죽도 여기에 속하죠. 기경성 재료다. 경화가 빠르고 얘가 경화가 느립니다. 빨리 강도가 안 나온다. 천천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경화가 빠르니까 강도도 얘가 크죠. 강도가 크고 강도는 얘가 적습니다. 모르시면 모르타르하고 흙하고 두드려 보세요. 누가 단단한지. 그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강도가 크고 강도가 얘가 적습니다. 그리고 수경성 재료는 얘가 시공은 불편해요. 시공이 불편하고 얘가 시공이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흙이 바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문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재료로 나오든 이 재료로 나오든 이걸로 나오든 이걸로 나오든 이렇게 해서 혹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다. 옛날에 석고플라스트는 수경성 재료잖아요. 그래서 경화가 빠르다. 이런 식으로 지문 응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문제화 되지는 않는다. 미장공사의 종합 문제가 나오면 그때 지문 한 줄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공상 주의사항적인 측면을 다룰 때, 자, 우리가 1번, 2번 개념은 자, 이거죠. 보통 발음을 할 때 제일 먼저 바르는 것을 초벌 발음이라고 해요. 자, 이 초벌 발음이 있고, 초벌 발음. 보통 초벌, 재벌, 정벌 같이 3회 발음 공법이 기본 원칙으로 됩니다. 그래서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두라. 초벌 발음이 공사가 잘 되면, 자, 보통 방치를 해요. 방치를 해서 보통 2주 이상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치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균열이 생겨요. 초벌 발음하고서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균열이 발생을 해요. 균열이나 이런 흠이 발생을 합니다. 생기면 이 균열이 심한 균열을 갖다가 보수를 해주는 것을 덧먹임이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덧먹임. 그래서 균열이 생겼으니 입을 딱 벌렸으니까 에라이 더 먹어라 해서 덧먹임 이렇게 하시면 돼. 덧먹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벌 발음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재벌 발음을 하고요. 재벌 발음하고도 동일하게 이걸 하는 겁니다.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정벌 발음을 우리가 해주시면 돼. 얇게 여러 번 발음을 하라.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나중에 박락이나 균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발라주라 이 뜻입니다. 발음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에 두껍게 발음하면 한 번에 이렇게 두껍게 발음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한 번 잘 떨어지죠.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저 기억하면 되죠. 오이 마사지를 하는데 오이를 두껍게 썰어게 딱 부착해봐야 다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이를 얇게 펴서 딱 붙이면 잘 부착이 되죠. 떨어지는 게 적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두껍게 발음하면 자, 이 균열 및 박락의 원인이 되는 게 떨어져요. 박락 원인이 됩니다. 한 번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얇게 해서 여러 번 발라주는 게 좋다. 자, 그리고 3번 개념은 아직 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정벌 발음면만 평활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음은 면, 정벌 발음면, 바로 마감면이 되겠죠. 마감면은 우리가 당 작업을 위해서 평활하게 합니다. 이것은 평활하게 처리해줘요. 뭐 도장공사나 벽지공사 같은 것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활하게 간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면은 전부 다 거칠게 합니다. 바탕면이 되든 그래서 바탕면이 되든 뭐 초벌 발음면이 되든 간에 아니면 뭐 고름질면이든 또는 라스 먹임면이 있든지 라스 먹임면이든 재벌 발음면이든 자, 이런 것들은 다 거칠게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거칠게 해야지 자, 부착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부착력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칠게 간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시공은 5도씨 이상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온도가 낮으면 응결 경화가 느립니다. 그럼 강도가 안 나와요. 부착 강도가. 그래서 5도씨 이상에 공사는 기본이 5도씨 이상에서 하는 게 기본이 콘크리트나 다 5도씨 이상. 그래서 이제 저온 개념이 5도씨 미만이 되는 거예요. 이상에서 공사 하락했기 때문에 미만이 저온 개념이 되는 게 기본 원칙인데요, 원래는요. 자, 그리고 균열 방지로 해서 이제 서서히 건조를,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미장 공사 같은 걸 진행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창에 유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유리를 설치해서 이 통풍 이런 것을 서서히 건조시켜야 되니까 유리 시공 후에 이제 미장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둘 건 미장 공사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천정을 먼저 하게 되면 그래서 천장은 미장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장은 보통 반자를 틀게 되는 거예요. 천정에 반자를 틀어놓은 이유가 미장이 너무 어렵거든요. 천정하고 나서 벽하고 바닥 이렇게 순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벽 기둥 등의 못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는 게 코너비더. 코너비더가 사실 제일 먼저 나왔어요. 미장공사에서 제일 먼저 출제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처음으로 안 내네요.
초반 끝발 개끝발이라서 그런지 이 코너 비드가 원래 코너가 모서리 아닙니까? 모서리 되어주는 철물이 코너 비드가 됩니다. 그리고 계단 있죠? 계단 디딤판 끝부분 보강이나 미끄럼 방지를 해서 논설립을 되어줍니다. 자, 논설립은 우리가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 단높이가 계단이 이렇게 있을 때 단높이 있고 단높이 있으면 여기에 미끄러지지 말으라고 계단 디딤판 끝부분에 이렇게 해서 자, 보통 논설립을 설치해서 좀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설정 이것이 논설립이었습니다. 자, 뭐 시공 균열 방지법 제가 균열만 가지고 다루긴 힘들어서 이제 방락 개념이 아마 언급이 될 거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균열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 나오면 대충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그래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6번에 그래서 이제 균열 방지 목적으로 여물 종류나 미장용 철물들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르일 때는 미장용 철물 사용하고 그다음에 저런 거 있죠? 흙질이나 돌로마이트 플러스 해반죽 이런 것들이죠. 석볼 이런 것은 여물을 넣어서 균열 방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바른면의 오염 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해야 돼요. 조기 건조는 급격한 건조, 조기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건조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풍이나 일조 이런 것을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유리를 설치를 먼저 해줘요. 그럼 유리 설치하면서 뭔가 하면 거기 비늘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햇볕도 차단하라고. 그런데 그거 막 떼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공사로 온 분. 또, 저런 걸 왜 붙여놨어요? 이러면서 떼면 그 더러워집니다, 유리.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유리 있는 거 싹 떼줘요. 주인들 걱정하지 마시고 떼지 마세요. 어떤 데는 샤시 설치하는데 주인이 너무 막 깔끔해가지고 더덕더덕 부착해 놓으니까 막 그걸 본인이 다 떼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또 실링 공사, 방수 공사 해야 되거든요. 그거 모르고 막 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 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에서 라스 먹임. 보통 라스 먹임이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보통 처음 바르는 것이 초벌 발음이잖아요. 처음 바르는 거. 그런데 이런 메탈 라스나 와이어 라스와 같은 라스를 설치해 놓고 처음 바를 때는 그걸 라스 먹임이라 해요. 그런데 라스를 설치하지 않았고 처음 바르면 이것은 초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라스 먹이면 메탈 라스나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를 최초로 바르는 거. 그냥 바탕에 최초로 바른 것은 초벌 발음인데 라스를 설치해주고 최초 발음은 라스 먹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름질은 초벌 발음을 해놓고 나서 이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해요. 얼룩이 심하다. 이럴 때 발라주는 초벌 발음이 바르는 것이 바로 고름질이고요. 자, 덧먹임은 우리가 균열이 발생했을 때죠. 균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주는 게 뭐다? 덧먹임이에요. 균열을 보수해주는 게 덧먹임이에요. 그리고 마감 두께는 발음층 전체 두께를 말하는데 특히 라스 또는 쫄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 두께는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철물이 나오는데 철물은 코너비드 위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나올 걸 대비해서 이 논설립적인 미끄럼막이 논설립하고 저거 정도 와이어 메쉬 용접 철막이라고 하죠. 철선을 직교해서 전기 용접한 용접 철망인 와이어 메쉬 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강 철선을 직교해서 전기 용접한 것이 와이어 메쉬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인서트는 보통 얘는 주의하실 것이 미장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철물 개념이 됩니다. 인서트는. 보통 인서트는 반자털이나 배관 같은 거 이런 것을 매달기 위해서 보통 콘크리트 탓을 전에 매입해 놓은 철물이 인서트입니다. 원래 인서트는 삽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서트는 반자털이나 설비공사하고 배관공사는 설비공사하고 관련된 철물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 수경성 재료죠. 그래서 이 시멘트, 모르타르 시공 순서는 이미 출제가 됐고요.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2번의 발음 두께에서 이런 대소적인 측면 출제가 되었어요. 대소적인 측면 출제됐고, 전체 시방서 한번 출제가 됐고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먼저 바탕 처리 및 청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바탕은 사실상 거칠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서 덧붙임 손질하는 요하는 것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한다. 바로 긁어놓으라. 거칠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2주 이상 가능 오래 방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개념 간단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해놨죠.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는 바탕 표면에 물을 축이고 산성 요행으로 문진 후에 세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5번 보시면 바탕 발음하기 직전에 잘 청소해 주시고, 그런데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 등이 이 미장의 모르타르의 수분을 흡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물을 축이고 바탕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바르지 말아요. 그러니까 시멘트 모르타르 그냥 바르게 되면 이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화수를 바탕이 흡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물을 축여서 조정해 놓은 다음에 초벌 발음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발음 두께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그 전체 발음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음 두께라는 것은 전체 발음 두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의 발음 두께가 아니에요. 1의 발음 두께의 표준은 6mm가 표준이고요. 6mm가 표준이고 이거는 전체 발음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과 바깥벽은 24mm죠. 24mm가 바닥하고 바깥벽은 동일합니다. 바닥하고 바깥벽. 바깥벽에 대해서 이것은 24mm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18mm가 있죠. 18mm는 내벽입니다. 내벽은 18mm로 가고요. 그리고 15mm짜리가 천정이나 차양이죠. 천장이나 이런 차양 밑부분 이런 데는 바르기 힘들죠. 그래서 이는 15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소 혹시나 지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료의 비빔과 운반적인 측면에서 재료는 기계 비빔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의 비빔량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비워서 1의 비빔량 개념은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해야 돼요. 2시간이 됩니다.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벌 발음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초벌 발음, 재벌 발음, 정벌 발음 3회 발음 공법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2회 발음 공법이나 1회 발음 공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벌 발음이나 라스 모임을 먼저 하죠. 그럼 바탕 처리를 먼저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초벌 발음을 한다. 그러면 초벌 발음은 제일 최초로 바른 게 초벌 발음이라 했죠. 그런데 저거잖아요. 라스를 설치하면 라스 먹음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라스를 설치하고 하면 라스 먹임이고 초벌 발음 둘 중에 하나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벌 발음이 자 보통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하느냐 일정하게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덧먹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초벌 발음을 일정하게 했을 때는 일정하게 발음을 했어요. 일정 발음을 하게 되면 일정하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름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발음을 하면. 그냥 바로 방치로 가는데 자, 이 일정하게 발음을 못한 경우가 있을까 합니까? 초벌 발음이 너무 두껍게 발랐습니다. 두껍게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요철이 심해서 얼룩이 심해. 요철이 심할 때 이럴 때는 고름질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너무 두껍게 하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골라주는 고름질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름질은 주의할 것이 발음 횟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발음 횟수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름질은 발음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발랐거나 고름질을 진행을 했을까 합니까? 이러면 2주 이상 방치를 하는 거예요. 2주 이상 방치를 합니다.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생기는가? 방치는 균열이 발생하겠죠?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균열이나 흠이 발생을 하겠죠? 흠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지나친 균열이 발생하면 이것을 균열을 갖다가 메워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덧먹임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틈새가 나면 이 덧먹임을 해주는 거예요. 덧먹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덧먹임을 하고 나서 재벌 발음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재벌 발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전부 다, 자, 뭐, 바탕면이든, 우리가 초벌 발음면이든, 우리가 고름질면이든, 재벌 발음면이든, 전부 다 긁어 놓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세갈키를 이용해서 거칠게 긁어 놓는 것은 바로 부착력 증가로 해서, 그래서 얘들은 절대 평활하게 발음은 안 돼요. 평활하게 발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벌 발음하고 나서도 초벌과 방치 기간 그대로 둡니다. 이거와 같이 방치 기간을 둬서 균열 보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벌 발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회 발음 공법이 기본 원칙에 초벌 발음하고 나서 재벌, 정벌 이 3회 발음 공법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2회 발음 공법이나 1회 발음 공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1회 발음 공법, 2회 발음 공법은 재벌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벌하고 정벌만 하는 것이 2회 발음 공법이다. 근데 이거는 바탕에 심한 요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감 두께가 한 15mm 정도 되면 2회 발음 공법으로 할 수 있어요. 마무리 두께가 15mm 이하일 때는. 그런데 1회 발음 공법은 발음 두께가 더 얇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1회 발음 두께는 한 10mm 정도일 때, 이하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1회 발음 공법을 할 수 있는. 근데 바탕면이 평탄해야 돼요. 요철이 있으면 안 돼요. 평탄한 바탕면이면서 마감 두께가 10mm 이하일 때는 보통 1회 발음 공법이 가능하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시멘트 스토커 발음이나 컬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 공사나 해반죽, 인조석 발음이나 테라조 발음, 그리고
바다 강화제 발음이 있고 다니엘 모르타르 발음이 있죠. 이 뒤쪽에서 4번에서 9번까지 중에 유일하게 나온 것은 9번에 다니엘 모르타르 발음만 출제됐죠. 근데 이 다니엘 모르타르 발음이 18회 때 나왔어요. 처음으로 나왔고, 그럼 19회 때 안 나온 거 당연하고 20회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 중에서 그래서 앞전에는 균열, 미장의 균열하고 방락 이쪽으로 갔죠. 그게 유일하게 균열 안 나온 데가 미장공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앞전에 이제 균열이가 이제 방락적인 측면이 나왔기 때문에 뭐 종합 문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철물 이런 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해서 자, 이 시멘트 스토커 발음이나 뭐 이 중에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멘트 스토커 발음은 스토커는 뭐 현장에는 지금 실무적으로 나온 것은 인터넷 이런 데 나오는데 스타코라고 나올 겁니다. 스타코 발음 이렇게 나오죠. 콘크리트 면과 같이 이렇게 거친 이런 콘크리트 마무리 면 마감 같이 그렇게 처리해 주는 거친 마음이 시멘트 스토커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 스토커 발음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거기에서 뭐 저거 정도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재료 비빔에서는 뭐 1, 2번에서는 자 물로 우리가 비벼서 쓰시면 돼요. 물로 균일하게 이렇게 비벼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4번 정도 알아두십시오. 시멘트 모르타르 1의 발음량은 비빔량은 2시간 이내예요. 이 시멘트 모르타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멘트 모르타르도 우리가 1의 비빔량은 2시간 이내에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2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걸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체크하면 되죠. 이거는 그래서 4번이나 5번 재료의 비빔에서는 4번, 5번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수직의 도료는 에밀션 경우는 지정량의 물로 해야 돼요. 물로 해주면 되고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으로 균일하게 희석하면 돼요. 그래서 에밀션 합성수직의 에밀션계는 물이에요. 그런데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희석액이에요. 용액계일 때는 희석이고 에밀션계일 때는 지정량이 물입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럼 나머지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저걸로 아마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의할 건 3번에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이 나오죠. 시멘트 모르타르는 바닥 두께가 일정하도록 두께가 일정하도록 지정량의 흑손 발음한다. 자, 흑손 발음. 흑손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 바르는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달렸어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되죠. 이렇게 손잡이를 딱 잡고 이렇게 바르는 게 있습니다. 이 흑손이라고 합니다. 흑손 발음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마무리 작업에서 사회에서는 마무리하는 경우 발음 작업 후 시멘트 모르타 유동성 유지는 30분 전후에 우리가 견본품과 동일 모양이 되도록 흑손으로 다듬거나 이렇게 롤러 등으로 누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분 체크하시고 전후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마감 도장 나오죠. 합성수직의 도료는 색, 광택, 모양 등의 결함이 없도록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 뿜칠에 의해서 발라서 마감 도장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해반죽 있죠. 해반죽은 기경성 재료로서 250페이지. 자, 거기에 뭐 여물이나 해초풀, 모래. 자, 이거 나온 목적만 알아두십시오. 초벌 발음을 12 이상 방치하는 거, 이런 거 목적 정도만 한번 간략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여물이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게 여물입니다. 그리고 해초풀은 사실 이겁니다. 이 해반죽은 물로 반죽하면
부착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얘는 해초풀로 반죽을 해요. 부착력 증대를 위해서 해초풀로 반죽한다는 거. 그리고 모래는 점도 조절용이나 강도를 위해서 사실 소량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초벌 발음하고 나서 해반죽은 10일 이상 방치하거든요.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 2주 이상 방치하라겠죠. 근데 얘는 10일 이상 방치하는데 보통 방치 이유가 틀려져요. 자, 보통 시멘트 모르타르의 방치는 이거였죠. 목적이 방치를 해서 균열이 발생하고 나서 균열을 보수하고 나서 덧먹임을 하고 나서 이제 제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해초풀로 반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를 안 시키면 얼룩이 생겨요. 그래서 얼룩을 방지하기 위해서 10일 이상 방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간략히 보시고요. 그리고 7번에 인조석 발음과 테라조 발음이 나오는데 인조석 발음이 옛날에 좀 썼었어요. 아파트에 사실 80, 90년도까지 많이 썼었죠. 근데 그게 돌에서 뭐가 조금 안 좋은 게 조금 나온다고 해서 요새는 최근에는 사용이 안 되고 근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가 인조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조석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인조석은. 그래서 251페이지에서 시공적인 측면에서 파탕 처리 및 청소적인 측면이 있죠. 요거는 1번에 콘크리트, 사실 아파트는 콘크리트 바탕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초벌 발음은 수평 수직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쇠갈기로 긁거나 나무 혹순을 처리해서 거칠게 해주라. 왜 그런가 하면 거칠어야지 사실상 부착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보통 바탕 거칠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하라. 그러면 시멘트 모르타르도 2주 이상 방치를 했죠. 동일하게 2주 이상 방치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개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적인 측면에서 시멘트와 안료의 효능. 안료는 여러분들이 그죠? 색깔 넣기 위해서 넣는 것이 안료잖아요. 그래서 시멘트와 안료는 분말 상태로 정확히 계량을 해 주시면 돼요. 분말 상태로 계량을 해 주시고 기계 믹서로 혼합은 잘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석 발음적인 측면에서 발음을 할 때 이 정벌 발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정벌 발음은 재벌 발음의 경화 정도를 살펴서 적정 경화 정도가 이루어지면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배합비 1대1 모르타 3mm 정도 바르고 실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시멘트 페이스트로 해도 되고 1대1에 모르타르 3mm 정도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보시면 이때 바닥일 때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칠한 후에 배합비 1대3의 모르타르로 정벌 발음 두께가 남도록 초벌 발음을 하고 경화된 후 정벌 발음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정도 한번 간략히 보시고 그 다음에 미음의 치장줄눈 마감 나오죠. 요거 간략히 한번 해 놓으십시오. 특히 이때 인조석 발음의 마감면은 긁히지 않도록 줄눈대를 살며시 빼내 주시고요. 특히 줄눈은 시멘트, 모래 또는 스케이 성분의 그 배합비 용대는 1대1로 해주시면 돼요. 1대1은 여기에서는 용적비입니다. 용적비. 여기에서는 중량비가 아닌 용적비로 따져서 우리가 넣어서 마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정도 한번 간략히 한번 보세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그 정도 조금 보시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바닥 강화제 발음이 나와요. 요거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얘가 제일 높지 않겠느냐. 바닥 강화제. 바닥 강화제 발음 이것을 하드너 마감이라고 해요. 하드너 마감. 그래서 얘는 한번 정리를 해둔다. 자,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것이 바닥 강화제 발음해놨어요. 자, 이 콘크리트는 자동차가 회전을 하면 저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마모가 돼요. 그럼 차 다닐 때 막 가루 날리고 시멘트 가루 날리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강화시켜서 마모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바로 하드너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 콘크리트 강화시킨 마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색깔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도막방수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회전을 하는데 그 부분에 색깔이 안 칠하게 벗겨진 게 있으면 얘는 도막방수가 아닌 하드너 마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드는 이제 재료는 일반적으로 분말이 있고 액상 두 가지가 있어요. 바닥 강화하는 것이 분말 개념하고 액상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액상하고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말상 바닥 강할 때는 콘크리트가 경화가 다 끝난 분말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굳기 전에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미 다 됐는데 내가 콘크리트 다 응결 경화되고 다 굳은 상태 기존 콘크리트 하게 되면요, 바탕을 조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타르 발라가지고 별도로 이제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말하고 액상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말로 할 때는 이겁니다. 미경화 콘크리트가 이제 보통 이거죠. 콘크리트를 탓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이제 블리딩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가 응결이 되기 이전에 물이 콘크리트 표면으로 위로 솟아오르는 현상을 블리딩 현상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블리딩이 멈추고 나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통 분말은 콘크리트 탓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어 넣기를 하면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블리딩이 생길 거 아니에요. 블리딩 현상이. 블리딩이 끝나야 돼요. 블리딩이 생기는 현상에서 분말을 갖다 뿌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블리딩이 종료되고 나서 멈추고 나서 우리가 이 분말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응결이 시작을 될 때 우리가 합니다. 응결은 초결이 1시간 정도 전후에서 이루어지죠. 응결이 시작될 때 그래서 미경화 콘크리트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응결 시작될 때 이런 손이나 뿜칠기에서 균일하게 살포하면 됩니다. 균일하게 살포를 합니다. 손으로 해도 되고 기계로 해도 되고 이렇게 공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액상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액상은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해도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새로 콘크리트를 탓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액상의 경우는 콘크리트가 일정 정도 경화가 되고 나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액상일 때는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최소한 21일 이상 양생을 해야 돼요. 최소 21일 이상 양생을 해줘야 돼요. 바로 하면 이거는 무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는 콘크리트를 새로운 콘크리트 탓을 할 때는 응결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돼. 시작될 때 이때 준비를 해야 되고 블리딩이 종료되고 나서 멈추고 나서 이렇게 살포하는 거고 얘는 21일 이상 양생을 시켜놓고 나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을 완전 알죠. 그리고 양생에서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습기가 있으면요 액상이 스며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완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완전 건조시키고 공사해야 되는 것이 액상 바닥 강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해 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자 이 분말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페이지 255페이지 공법적인 측면에서 분말형 바닥 강화제 그거 하기 전에 좌측 페이지 시공적인 측면에서 디귿의 분말상 바닥 강화 바탕과
리얼의 액상 바닥 강화 바탕이죠. 그거 약간 비교해 놓고 갑시다. 그래서 거기 미경화 콘크리트 바탕은 물기가 완전히 표면에 올라올 때까지 시공을 금지한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거는 이거잖아요. 이 블리딩이 종료되고 나서 하라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럼 이 블리딩이 종료되고 나서 물하고 레이턴스 제거를 하라는 거죠. 물과 이물질인 레이턴스 이거 제거를 하고 나서 응결 시작할 때 균일하게 살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액상 바닥 강화 바탕의 경우는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의 경우는 최소 20일 정도 양생하고 나서 완전히 건조시켜라 이겁니다. 건조시켜라. 그리고 액상 바닥 강화는 물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첫 도포하기 전에 바탕 표면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가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 하라. 그런데 255페이지 공법적인 측면을 받았을 때, 자, 분말 바닥 강화제 있죠? 이거는 기억 보시면 콘크리트 타설한 후 블리딩이 멈추고 나서 응결, 초결. 초결은 응결이 시작하는 걸 초결이라 하죠. 그리고 종결은 끝나는 걸 종결이라 하고, 그래서 초결이 시작할 때 바닥 강화제를 손이나 뿜질기계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해 주시면 돼. 균일하게 살포해 주시고. 근데 이때 조금 주의하실 것은 저번에 대해서 한번 봐두세요. 거기 디귿 보시면 기존 콘크리트 바닥이나 혹은 콘크리트 타설의 완전히 경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는 모르타르로 우리가 바탕 시공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는 이렇게 가지만 기존 콘크리트 바닥일 때는 이거는 새로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기존 콘크리트. 자, 기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콘크리트 굳었기 때문에 분말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모르타르로 바탕을 우리가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대2 시멘트하고 모래 배합이 1대2인 모르타르를 바탕 조성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때 두께는 30mm, 3cm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바탕을. 그래서 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너무 얇게 되면 자동차의 하중으로 인해서 이 균열이나 이런 게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약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30mm 이상을 해주라는 것이 디귿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두께 30mm 이상으로 이걸 조성해주고 나서 요거와 동일하게 하면 돼. 모르타르 타설하고 나서 이제 블리딩이 있죠. 여기 이렇게 블리딩이 종료되고 물과 레이턴스 제거하고 나서 응결 시작할 때 이 바닥 분말 강화제를 살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요거는 기존 콘크리트나 경화 끝난 콘크리트에서는 이 바탕 조성을 해주자는 거예요. 1대2의 모르타르 두께 30mm 이상으로 해서 바탕을 조성해주고 나서 요걸 요렇게 공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 동일하게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 점 한번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리얼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에 24시간이 지나서 물로 양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생할 때 물로 양생을 너무 빠르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럼 24시간 지나면 얘가 어느 정도 경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굳게 되죠. 그랬을 때 양생을 해주라는 겁니다. 양생 보양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음에 보시면 균열 방지를 해서 4에서 5m 간격으로 조절줄눈 설치해 준다. 그래서 조절줄눈의 간격 정도 보시고, 조절은 4에서 5m.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에 이렇게 홈을 파놔서 크게, 이거 밑에 구멍이 홈을 파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절줄눈의 얘기지. 조절줄눈. 물 청소했을 때 물 따라가라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물길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절줄눈, 균열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조절줄눈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침투식 액상 바닥 강아지 있죠. 요거는 이제 주의할 것이 자 이겁니다. 그 1번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적당히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되 2회 이상 나누어서 도포해줘요. 1차 도포, 2차 도포로 나누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은 한 번에 바르는 것이 아니다.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바르라. 1차 도포하고 2차 도포하는데 주의할 점은 디귿에 나죠. 1차 도포 하고 나서 공급이 완전히 흡수되고 나서 건조된 후에 자 2차 도포를 시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바로 2차 도포를 하면 안 되고 1차 도포한 것이 완전히 흡수되고 나서 건조된 후에 2차 도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일 정도 후에 2차 도포를 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뭐 단열 모르타르 나왔다고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 역사상 처음 냈는데요. 뭐 자주 내던 것도 아닌데요.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 258회 타일 공사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일이 양도 적고 맞추기도 쉬우니까 타일에는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